레티놀을 바르면 피부가 정말 예민해질까요? 레티놀을 바르는데도 순서가 필요한가요? 레티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레티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레티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궁금점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레티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티놀을 바르면 피부가 정말 예민해질까요? 그런 걱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은 피부 각질세포의 턴오버를 더 빠르게 촉진시키면서 피부의 재생, 이런 것들 도와주는 건데요, 그 전의 상태에서 확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놀라서 예민해지거나 좀 건조해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너무 높은 함량, 농도의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점차 천천히 좀 올려가시면서 사용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좀 적응 기간을 가져가면서 횟수를 좀 높여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레티놀, 그럼 어떤 농도를 써야지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낮은 농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농도를 좀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대체 어떤 농도가 적당한 농도일까요? 화장품을 처음 구매하실 때 뒤에 라벨을 보시고 함유량이 0.01%에서 0.03%에 속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문의해서 그런 거 확인받고 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점차 2, 3개월 지나면서 농도를 좀 올리거나 바른 횟수의 간격을 좀 짧게 하시는 것이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레티놀을 바르는데도 순서가 필요한가요? 가지고 계신 제품들에 따라서 순서가 5단계에서 6단계 또는 4단계로 짧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안하고 토너하고 레티놀 바르고 보습한다, 이 4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레티놀과 보습제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하신 경우에는 보습제 먼저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고 한 번 더 보습제 발라주는 게 샌드위치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되는데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본인의 루틴을 좀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티놀을 다른 제품과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레티놀 성분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좀 예민해진다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습제와 같이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레티놀을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하고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화장법인데, 내가 레티놀을 좀 바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것 같고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습제와 섞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반반 정도로 섞어서 같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레티놀의 농도가 반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동시에 보습도 되니까 예민해진다거나 건조해진 일을 조금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래도 조금 예민하고 건조하다 그러신 분들은요,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해서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그런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고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주시는 방식이거든요.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조금의 자극감을 줄이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 바를 때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히 레티놀을 바를 때 세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4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순한 세안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순하다는 게 계면 활성제 중에서 너무나 세정력이 좋아서 우리의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된 세정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성이신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세안하실 때 일부러 모공을 열어주려고 일부러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티놀을 쓸 때는 피부에 자극감이 덜해야 되기 때문에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시면서 깨끗하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시는 게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질 제거제나 스크러버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레티놀 자체가 각질세포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도와주는데 필링 제품이라거나 스크러버 제품들, 요즘에는 고무로 된 세안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미 너무나 탈각을 빨리 시켜버리면요, 레티놀 바르고 나서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거나 따끔따끔하거나 화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조금 줄여보시는 게 레티놀 화장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물기를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레티놀 일반적으로 수분기가 많이 있으면 더 자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바르시는 날에는 세안하시고 물기를 막 문지르진 마시고 톡톡톡톡 쳐가면서 골고루 잘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A 먹는 영양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A라는 성분은 세포 재생 또는 면역력 증가 이런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당근, 시금치 이런 게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먹는 비타민 A보다는 바르는 비타민 A 레티놀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그와 별개로 우리 몸의 기능,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타민 A를 꾸준하게 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피부가 건강해지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 레티놀과 비타민 C를 같이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레티놀로 대표되는 비타민 A와 그리고 비타민 C 모두 피부 건강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사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타민 A 레티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녁에 사용하시라고 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소량 얇게 바르라고 설명드리지만 비타민 C의 경우는 산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와 C를 같이 쓰시게 되면 피부가 되게 자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는 비타민 C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저녁에는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는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레티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레티놀은 효과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진다거나 자극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영상을 좀 참조하셔서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알닥 닥터빈스 임영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